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원래 탐방이나 IR 갔다 온 회사들을 좀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시장이 좀 원체 안 좋고 대체 단기적인 바닥이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하락세가 작년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탈로 인해서 하락했었던 것만큼 지금 하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8월이었던가요? 8월에 이 하락세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떨어진 시점이 없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빠진 시점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최근 하락이 제일 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들은 대개 그거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코스피는, 거래소는 PR이 8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해 봤었을 때 이 시점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더 하락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주된 요인은 관세잖아요. 관세.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보복 관세로 넘어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중국이 또 여기에 맞받아칩니다. 가만히 물러서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지금 여러 뭐 자료들을 보니까, 뭐 미국의 이제 에너지 관련된 수입을 뭐 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0억 규모의 미국산 목재 제품에 대한 25%의 이제 보복 관세 부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장기적으로 뭐 이어지는지가 제일 시장의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조건 강행할 것 같다. 뭐 목적이 됐든 목표가 됐든
전혀 뭐 굽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좀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옵션 만기 시장이에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잘 버텼었던 건 해외 쪽을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걸 이제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20년부터 22년까지 21년 하여튼 뭐 3년 20년부터 23년까지 약 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올랐고, 그리고 23년 조정받고 나서 24년부터 25년까지 또 올라갔죠. 25년 초까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땅에서 시작을 했었던 때가 뭐 2만 포인트라고 하면 4만 5천 포인트까지 무려 한 2배 정도가 한 5년간 올랐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7,500에서 17,500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한 2만 1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2만 1000포인트에서 4만 2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었죠. 24년까지.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도 20만 2000포인트 정도에서 2만 거의 4000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 결국에는 명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22년 조정을 받고 나서 23년에 다시 올라서 21년의 고점들을 다 넘겼잖아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못 넘겼죠. 대략 23년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24년에도 다시 올라가는 듯 했지만 하반기에 또 하락을 했고, 올해도 연초에 좀 다른 나라보다 강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하락을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최근 3년 동안 오른 게 별로 없다. 그거는 장점입니다. 코스닥도 뭐 오른 게 없잖아요. 되레 24년 기준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올해 저 올라간 만큼 다 떨고 낸 그런 거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아직까지도 바닥이 어딘지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 바닥을 예단하기는, 예측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코스닥의 저점이 어디 뭐 627이 12월의 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장 또 밀리면 여기 저점을 또 깰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미 코스피는 12월의 저점을 갱신을 했죠. 월요일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보합까지 빠졌고, 그리고 오늘 또 밀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은 현금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할로 한 1~2%만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관세라는 거가 아직
지금 초창기 시작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제 발효가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되고 나서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월 3일에 대선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출로 인해서 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 점에서 아직 관세에 대한 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 라는 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뭐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신용 미수 쪽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잠깐 봤을 때 이제 코스피가 10조, 코스닥이 한 7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조나 한 6조 정도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조, 코스닥으로는 한 1조 정도는 빠져야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반대 매매가 또 엄청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바닥이다 라고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우선 관세라는 게 어느 정도 잘 자리매김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보복 관세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단도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안정세를 찾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되레 뭐 서로 지금 막 보복 관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등은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거는 충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상승으로 시켜서 반등을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좀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죠. 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 또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이때 올라갈 때 다른 나라가 다 뭐 지지부진하고 힘들 때 되레 우리나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이제 고점에서 거품 꺼지면서 하락을 하는 거와 아예 오른 것도 없이 떨어진 거 조정 나오는 거랑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거,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